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연입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고속 전철 GTX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는 GTX 전 노선이 개통하면 이동 시간이 기존 대비 80%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GTX 수혜지들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GTX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 또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거와 오늘 함께 확인하시죠. 실전 부동산 고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1부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대표 이성우 대표 함께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성우 대표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8번 활짝 열어뒀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로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금 혼란 속에 있죠. 어떤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 정책이 지금 뭐 이렇게 물량 공세 형식으로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출을 규제를 하고 그리고 종부세를 인상을 하고 여러 가지 세율도 인상을 해서 어떤 세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 가격이 지금 어떤 조정기를 거쳐서 침체기까지 온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도 많이 지금 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맥주잔에 맥주를 따랐을 때 가장 위에 기포가 큰 거품이 지금 거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택 쪽으로 어떤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어떤 투자 세력들이 지금은 어떤 투자 종목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종목을 봤을 때 아파트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느냐, 오피스텔, 수익형으로 해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 부동산의 원자재죠. 원자재, 토지입니다. 네, 토지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토지 투자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토지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개발 가능한 곳 그리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토지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토지를 지금 살펴보고 계실 건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투자 시 알아야 하는 장단점. 일단 뭐 토지의 특성 자체를 좀 알아야겠죠. 부증성, 물리적인 공급이 안 되는 게 바로 토지입니다. 이거 늘릴 수도 없고 또 만들 수도 없는 그런 게 바로 토지죠. 그래서 영속성, 계속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게 바로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용적률에 따라서 낮고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하지만 토지는 항상 그 원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토지를 구별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세 가지 분류로 나눈다라고 보면 돈이 된 땅 그리고 앞으로 돈이 될 땅 그리고 돈이 되지 않는 땅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투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돈 된 땅은 이미 어떤 개발이 돼서 시가지를 조성을 하거나 뭐 어떤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돼서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된 곳을 말하겠죠. 하지만 이런 쪽에 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현금 보유가 있어야 되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어떤 투자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저비용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는 곳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건설이 되고 모든 인프라가 구성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쪽을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은 그런 법 자체가 없어졌는데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어느 지역 자체를 전부 다 공공이 수용을 해서 땅을 전부 다 사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서 이렇게
그 상업지역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곳 자체는 이미 그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에서 입찰을 해서 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일반 개인이 입찰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는데 현재 보게 되면 그 구획정리 사업이나 어떤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토지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가져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토지 투자의 장단점을 보게 되면 일단은 수익성,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거죠. 부증성, 영속성을 통해서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고정자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토지인데 수익성도 마찬가지죠. 이쪽이 개발만 되게 되면 향후에 가치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단점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게 향후에 어떤 매매가 바로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좀 길다라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곳만 찾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좋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수 요소는 개발 호재가 일어나는 지역,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그리고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인력들이 고용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는 그런 지역, 그리고 꾸준한 시세가 상승이 되는 지역,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떤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이제는 이런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을 했던 곳인데 그대로 그 방법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지라고 말을 많이 하죠. 환지라는 건 뭐냐면 삐뚤삐뚤한 땅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네모 반듯한 땅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소유자에게. 그래서 만약에 2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삐뚤삐뚤하지만 그것을 개발을 통해서 네모 반듯하게 200평 전체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개발 비용을 빼고 140평을 돌려주고 나머지 60평은 어떤 보류지, 이 60평을 가지고 어떤 그 비용에 충당을 하거나 그리고 공공지, 공원이나 학교를 설립하는 부지로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토지를 이제 준 이 소유자는 매우 반듯하고 그리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시행사 자체는 이 채비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도시가 형성이 되는 그런 쪽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민간에서 하느냐 공공에서 하느냐가 틀린 부분이죠.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민간에서 하는 방법은 어떤 환지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적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민간에서 진행을 하는데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민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의 위험이 없는 지역을 그리고 이 공사비가 확보가 돼 있는 지역으로 진행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이익적인 부분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토지 투자 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핫한 현장 찾아가 볼 순서죠. 첫 번째 부동산 정보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신도시 토지입니다. 광양 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은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일반 상업지역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대출 금액 2억 원 예상했을 때 실투자금은 1억 3,5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매매 금액 1억 6,400만 원, 대출 금액 9,900만 원 예상하면 실투자금은 6,5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이 토지 투자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자세한 지역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토지 또 구획정리 사업 굉장히 용어 자체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다세대나 이런 오피스텔을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토지를 소개를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 복잡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단계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시게 되면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실시 계획안 작성 및 인가가 신청이 되고 실시 계획안 인가 고시되고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권한을 확보를 한 후에 조합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지 계획 인가가 나고 그리고 환지 예정지 그다음에 착공까지의 이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한 목소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지금 이 현장 자체는 이 부분이 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부분은 다 진행이 됐고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으면서 공사의 어떤 비율 자체가 지금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공정률 자체가. 그래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아까 그 이슈 시간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민간에서 사업을 합니다. 민간에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사업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났었고 부도가 난 후에 제2 시행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농협에서 농협 대주단에서 참관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비가 확보가 돼서 무궁화 신탁에 공사비 310억이 이미 무궁화 신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의 공정별로 기성비가 계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사의 완료 시점까지는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착공이 되고 공사가 완료가 돼서 준공검사 후에 공고를 하고 환지 처분 및 청산까지 이 단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양시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계신 분들 많고 그러는데 지방 쪽으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좀 없으신 분도 많죠. 하지만 지방 쪽 지금 전남 지역의 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순천 여수부터 해서 굉장히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자, 보시게 되면 광양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단지가 7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포스코 제철도 있죠. 포스코 제철도 있고 그리고 포스코 리튬 회사도 있고 그리고 율촌 산업단지, 익신 산업단지부터 해서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고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근로자가 항상 많기 때문에 광양시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는 좀 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굉장히 많은 주택이 지어졌죠. 하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보게 되면 지금 18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광양 현지를 가게 되면 월세나 전세가 지금 없습니다. 거의 집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택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을 계속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양 전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포스코 광양 제철소가 지금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묘도 산업단지, 광양 항만 그리고 율촌 산업단지, 세풍 산업단지, 황금 산업단지 이렇게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둘러싸여진 곳에 있는 황금지구, 황금동입니다. 그래서 황금 신도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지역 자체가 예전에 금이 나오는 광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금동이라고 이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풍수학적으로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광양 항만입니다. 지금 광양 항만 같은 경우는 국내 수출 물량이 지금 1위입니다. 그리고 국내 총 물동량이 지금 2위로 지금 돼 있죠. 지금 이게 기린처럼 생긴 게 지금 선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16개지만 2020년까지 34개로 늘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쪽에 이제 많은 산업단지를 통해서 물동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양 제철소 유명하죠. 지금 세계 어떤 제철 사업의 5위입니다. 거기다 후판 생산으로 보게 되면 세계 1위로 달리고 있고요. 지금 3만 명이 하루 근로자가 상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양시의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그런 포항 제철이 포스코 제철이 있고요. 그 묘도 산업단지 1만 6천 명의 새로운 인력들이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 효과가 자체가 지금 9조 4천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쪽에 많은 또 물동량이 생기기 때문에 광양 항만과 연결이 되는 그런 쪽으로 돼서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LF 스퀘어몰이 또 있죠. 여기에 약 300개의
어떤 패션에 관련된 자파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 그리고 식음료 매장이 30개. 그래서 광양시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에서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LF 스퀘어 몰이 있고요. 자, 구봉산 관광단지 LF 스퀘어 몰이 이제 광양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협찬을 하고 또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바로 황금 신도시 황금지구의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황금지구가 지금 28만 평인데 지금 이 구봉산 관광단지 LF 스퀘어 타운 같은 경우는 30만 평이죠. 굉장히 넓은 지역에 어떤 골프장과 그다음에 테마파크 그리고 호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조형물들이 생기면서 이쪽에 많은 그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양시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수, 순천, 광주 인근 지역의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고요. 자,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율촌산업단지, 황금산업단지, 이렇게 구봉산 관광단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사업지가 여기죠. 사업지가 있고 바로 뒤에 구봉산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순신 대교를 통해서 여수까지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 네, 약 20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남부 지역의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테마파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안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살기 좋고 그리고 공부하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이제 변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지역 자체가 주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개발 사업과 민간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이 어우러져서 많은 그런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지역 자체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 황금 신도시가 지금 이쪽에 위치가 돼 있는데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환길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황 도의지구 그리고 마동지구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구획 정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지역들 자체는 이미 어떤 분양이나 이런 부분 공공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가로 해서 다 진행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금 신도시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조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삐뚤삐뚤한 땅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돌려주는 게 환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농과 밭 막 이렇게 진행이 돼 있던 그런 토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상업지역이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이런 공동주택지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안에는 또 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고 그리고 다세대나 단독주택이 또 있는 일종 주거지역 그리고 이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어떤 시가지가 조성이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채비지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고 아까 200평에서 160평 돌려주고 140평 돌려주고 60평을 채비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채비지가 지금 한 8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지금 골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이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그다음에 아파트 부지, 그리고 주거지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상업지역을 채비지를 대지 181.2제곱미터 그리고 이종 주거지역 대지 251.9제곱미터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다른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공사 모습을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기계 장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지구가 있는데 와우지구, 의암지구, 도의, 성황지구, 황금지구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용적률 자체를 보게 되면 황금지구는 그 상업지역이 1300% 용적률이 가장 많이 상업지역은 1300%니까 많은데 지금 다른 지구는 700% 4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적률이 그만큼 낮은 데 비해서 황금지구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많은 인력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광양시의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적률 자체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상업지역 대지 181.2제곱미터가 지금 3억 3,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출이 2억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대지 251.9제곱미터. 그리고 매매가 1억 6,400인데 대출을 9,900만 원을 고려하시면 실투자 금액이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궁금하다라고 하면 인근부동산에서 전화를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일부 준비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